안녕하십니까. 어버연합 청년단장입니다. 제가요, 이런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보수 유튜버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편집 기술도 별로 없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편집 없이 할 건데 제가 막혀도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이 방송을 하게 됐느냐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집회가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고 있다가 연락을 받아서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해결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집회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유튜버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튜버는 아스팔트 나온 지 4개월 뿐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스팔트 10년 넘게 활동한 저에게 충고를 하고 뭐 조언을 한다 그러더니 저를 가르쳐 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도 굉장히 독사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고 일어났는데 다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말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언은 전문가가 초보자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초보자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한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희망사항을 희망 고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객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들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있으면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거 마냥 뭐 연예인이 된 거 마냥 막 그리고 자기 말이 다 맞는 거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보수 유튜버들은 그냥 애국이라는 거 하나로 다 좋아서 구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유튜버를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면 알려지면 제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질까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많이 알려질지 안 알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알려지면 뭐 그런 대로 가는 거고 알려지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제가 뭐 만약에 육두문자가 날아간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무슨 유튜버다. 이러면 제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정국이 오면서 제가 유튜브 좀 주위에서 좀 해봐라 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뭐 의병단을 만들어서 진짜 행동하는 의병단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차를 그냥 무료로 대주겠다. 원래 그거 한 번 나가면 200만 원씩 받습니다. 최하 150만 원 받는데 그래도 그거를 그냥 제가 무료로 임대해주고 무료로 뭐 제 돈으로 기름값 내고 하면서 이제 뭐 지방도 갔다 오고 뭐 경기도권, 서울권 이제 다 돌아다녔지요. 그리고 이제 집회 진행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차를 대서 됐으니까 내가 집회를 진행하겠다가 아니었고 그냥 방송차만 대주는데 집회하는 거를 한 제가 3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집회 진행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마음에 들면 제가 한번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제가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예. 아무렴은 이제 아스팔트를 제가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래도 경험도 있고 또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청중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뭐 스피치 지도사도 하고 뭐 많은 그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터라 제가 말하는 걸 청중 앞에서 말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 진행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회를 한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첫날은 사회 보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못 봅니다 라고 해서 안 갔죠. 저도 일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한 이틀 해줬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줬고 진행을 계속 해줬죠.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그 현장에 끝날 때쯤 다른 뭐 유튜버가 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먹고 가라는 걸 그때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제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일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해결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오라 그래서 다시 제가 집회 현장에 전화를 해서 뭐 사무실 일이 해결됐다 뭐 이렇게 돼서 제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 그 보수 유튜버가 있었고 그 뭐 집회 주최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유튜브 보수 유튜버 보고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될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길래 저는 그렇게 할 거면 못 합니다. 다 같이 하시 여기서 저는 빠질 테니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보수 유튜버는 아스팔트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넘은 사람 저한테 충고를 하고 조언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길래 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그 보수 유튜버가 굉장히 사람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앞으로 그렇게 눈 뜨고 있으면 제가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일어납니다 라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집회 하시는 분들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집회 같이 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나빴다. 이유는 뭐냐? 그 보수 유튜버가 온다는 것도 얘기를 안 했고 그 보수 유튜버가 소프트웨어가 돼서 한다는 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꿍꿍짱 맞은 겁니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진행을 할 때는 모든 스태프들과 의논을 먼저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지 자기가 최고 형이라고 무조건 다 오라.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따라야 돼.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아스팔트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스팔트 집회를 10년 이상 한 사람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된 사람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그 몇 개월 안 되는 분들이 정말로 저보다 잘한다면 저는 인정하고 어유 하셔야죠 했겠죠. 그런데 제3자가 봐도 제가 봐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게 저보고 이제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 될 것을 본인들이 다 짜고 이쪽이 그 보수 유튜버가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불러서 네가 오해를 한 게 있다. 고집이 세다. 여러분들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실수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제가 보기에는 일명 코인파리로 온 사람인데 자기가 뭐 불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하해는 하고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보수 유튜버가 그날 바로 자기 방송에 자기는 조언하러 갔더니 자기를 뭐 호통을 치더라 뭐 주제도 안 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방송을 안 보고 얘기 듣기만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날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그분의 방송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뭐볼 필요도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자기가 모든 뭐 집회를 주관을 하고 자기가 총 뭐 연출인가 책임인가 뭐 하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제 장비를 빼왔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죠? 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빼고 했는데 뭐 제가 장비 뺀 날은 비가 와서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가 뭐 망했다 하더라고요. 뭐 이틀 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뭐 저게 뭐냐고 욕했다고 하고 뭐 국민의례도 안 하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수 유튜버가 다른 분들한테 저를 인정했다 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그런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더 웃긴 건 그 집회를 같이 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다음날 못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집회 끝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봤더니 갑자기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버이연합 청년단장이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그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한테 의논 한마디 안 하고 지지선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에서 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그랬는데 이제 뭐 사단이 났죠. 자기네들끼리 뭐 모사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회를 맨 처음에 하겠다는 그 형님은 이제 앞으로 집회를 안 하겠다고 하고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가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이끌어 나갈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도와줬어요. 한 이틀. 그랬는데 갑자기 전한길 강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른 시민단체가 전한길 강사를 좀 아니까 그 사람하고 좀 같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집회 1순위고 그러니까 또 티격태격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전한길 강사 쪽에서 저희한테 좀 실수 좀 했고요. 그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있는데 아무래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나까지 양보를 안 하면 나도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한길 강사 쪽으로 양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같이 저랑 연대하기로 한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 대표가 갑자기 그 의자 날르고 뭐 봉사하는 그 청년을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같이 못하겠느니 저 젊은 애를 쫓아내라느니 뭐 그래서 제가 그걸 전화로만 통보를 받아서 제가 내일 갈 테니 한번 삼자 대면을 해보자 그리고 중지하겠다 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연락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러 이제 갔지요. 점심 먹고 여의도에서 일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갔는데 그 뭐 방송차를 갖고 있는 그 단체죠. 그 단체 대표가 그 의자 날르고 일했던 젊은 애가 자기한테 의자 좀 날르라고 해서 그게 기분이 나빴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시민단체라고 하면 봉사정신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애국은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단체 또 같이 일하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대표님 그림자도 안 밟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그 전날 전화로 한 얘기하고 현장 와서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애, 뭐 젊은 애도 아니죠. 내일 모레면 40인데 아무튼 자기네보다 어리다고 뭐 어린 놈의 새끼, 뭔 새끼, 뭔 새끼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젊은 애를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인간하고만 얘기하지 개돼지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고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그쪽 시민단체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와봐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남 밑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시민단체는 봉사정신이 우선입니다. 봉사정신이 우선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같이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빠지겠다고 하고 그 이제 그 집회 총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집회는 어버이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버이연합이 되어 있었고 그 다른 시민단체 분들은 뭐 다른 데 집회 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빠진다고 했고 저만 빠진다고 했지 그 집회 자리를 뺏는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회 총괄하신 분이
빼라고 했나 봐요. 그 시민단체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 방송차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전환기 강사님 쪽에 집회를 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하시라 그랬고,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스팔트 4개월 된 사람이 10년 넘게 한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씹어대고 자기 부족한 건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앞뒤 정황 자르고 자기네들끼리 와서 집회를 책임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윤 어게인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다음이랑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 그 정신 받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이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권 창출하는데 다시 재창출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의도 가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는데 일명 빨갱이들이 내란 정당 해산하라고 마이크 잡고 떠들길래 저 혼자 가서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육탄전까지 가려고 했더니 경찰들이 와서 말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종북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싸울 곳을 가서 싸우고 우리가 단합해야 될 곳을 단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정권 창출이 먼저입니다. 정권 창출을 한 다음에 윤어게인을 외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예, 잘 압니다. 저도 제일 잘 아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잠수 탔죠. 그러면 후원금 받은 게 문제냐? 저는 후원금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후원금을 받았으면 종북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문재인이가 정권 잡았을 때 정치자금법으로 맨 처음에 여권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죠. 왜? 추총장이나 전화 빚이 6억이었거든요. 당연하죠. 집 팔고 사업자 다 팔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빚내서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도 조차도 못했죠. 다만 국정원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10개월 살다 나왔는데요. 국정원법 위반 또 위증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10개월 살고 났을 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뭐 그때 당시 유튜브 할 사람도 없었고 유튜브 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알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나라에 종북 세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종북 세력들과 싸웠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뉴스 언론 보도에만 나왔죠. 민주당이 어떻게든 어버이연합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해서 늘 고소하고 늘 씹어대고 개그맨들 이용해서 씹어대고 그랬지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그렇게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할 때 여러분들 안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이제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잠깐 활동을 잠깐 멈췄을 때 뭐 저희 어버이연합을 따라 하시는 뭐 분들이 생겼죠. 1인 1대표들 그러면서 자기 세력들을 좀 모았죠. 예. 그러면서 후원금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조직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저 종북 세력들 저 시민단체들은요 민주당 쪽은요 몇십 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늘 자기만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단합할 때 단합은 어떤 거냐?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그때 단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시민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봉사정신이 먼저고요. 애국은 사명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 단합이 돼야 됩니다. 남 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무슨 봉사정신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애국의 사명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유튜브 되게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다시는 이런 방송 안 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발전이 됐고 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맨날 세상 비판했던 이 제가 맨날 세상 비판하고요. 저 거의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저 좌쪽에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빨갱이 사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포퓰리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개발을 공부하면서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돈을 벌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완전히 속았구나. 그다음에 그 정교조한테 속았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이비 목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지 않나. 애국을 빙자해서 자기를 신격화한 목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주라고 하십시오. 예, 한기총에서 이미 이단이라고 판결 난되고 그 좀 뭐 대형 유튜버들 끼고 지원해 주면서 자기 띄우기 바쁜 사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도 아니지.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맑은 영혼들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그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종인의 땅의 이야기 여러분들 그분 걸 좀 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칼, 그 다음에 윤서인, 성창경, 배승희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저도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샤인투브, 그다음에 옛날에 뻑가도 자주 봤고요. 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은 채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여러분 나를 객관화시킬 때 남이 훌륭하다는 게 보입니다. 남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겸손함이 보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합할 때는 유명한 사람들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빚도 없이 아무 티도 안 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단합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권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씹는 것보다는 대통령 후보 나왔으면 한동훈이 빼고요. 나쁜 놈 하지 말고 이 후보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어떤 게 좋더라. 김문수 후보는 어떤 게 좋았더라. 홍준표 후보는 어떤 게 좋았더라. 간철수 한뚜껑 이런 애들은 자랑할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서로 씹어대지 말고 서로 잘하는 걸 좀 비춰줬으면 좋겠고 유튜버들도 자기를 객관화하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건 남한테 같이 협력해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함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꼭 남을 이용해서 기회는 이때다, 이때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때는 이때다, 나를 좀 알려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라이브 방송할 때나 집회 참석을 할 때나 제가 실시간 유튜버를 키고요. 평상시 때는 유튜버 라이브 하는 전화기는 차에다 놓고 다닙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돈 벌 것 같았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어저께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죠.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 인간들만 보면 제가 싸웁니다. 그러면 그거 영상 찍어갖고 제가 다 올렸겠죠. 그런데 싸우는 모습이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협력할 때 선을 이루고 그런 겁니다. 선을 이룰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재미있게 방송하고 싶습니다. 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좀 지루한 얘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